자, 그래서 챕터 3장은 토션. 그러니까 2장에서는 그 축방향에 그러니까 충력이 작용하는 멤버의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여러 가지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토션을 가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토션이라는 게 비틀림이죠. 비틀림에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느냐, 스트레스부터 해서 변형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3장에서는 그래서 토션이 뭐냐, 그리고 쉬어 스트레인, 토션을 받고 있는 서큘러 바에 대해서 쉬어 스트레인이랑 쉬어 스트레스를 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 똑같게 이제 앞에서 액시얼 로드를 받았을 때의 쉬어 스트레인처럼 여기서도 그 쉬어 스트레인, 토션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부정적 구조물하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티놀드 튜브. 그러니까 티놀드 튜브는 얇은, 두께가 매우 얇은 튜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근사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티놀드 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럼 토션이라는 건 뭐냐? 아까 먼저 비틀림이라고 그랬어요. 비틀림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비틀림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력학에서 그리고 계속 봐왔던 것 중에 힘이 있으면 하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로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하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포스도 하중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여러분들 모멘트를 봤죠. 모멘트가 뭐예요? 어떤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거 모멘트 그러니까 여기 F라 그러면 DF라는 어떤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죠? 이 모멘트. 그리고 이게 토크예요. 그러니까 그 토크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토크로 그대로 쓸 건데,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AB의 그림을 보시면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못은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로 패죠. 그죠? 근데 액션 로드를 작용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나사못을 박을 때는 드라이버로 뭐냐? 돌리잖아요. 나사못의 머리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우리가 여기 오른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니면 혹은 반대로 이렇게 돌리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드라이버에 토크가 걸리게 돼요. 그죠? 이러한 방향 혹은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걸리게 되는데, 그럼 그건 왜 생기냐?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돌릴 수 있는 거는 내 손바닥하고 여기에 마찰력에 의해서 요 단면을 보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작용하는 포스가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걸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이버가 이게 위에가 머리 쪽이, 그러니까 여기 부분, 손잡이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마찰이 심할수록 뭐냐, 이게 잘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요런 거 가지고 나사목 박으라 그러면 못 박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손잡이 넣고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굴곡을 넣어놨죠. 이게 잡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력학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마 그 커플이라는 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커플이라는 게 뭐예요? 힘의 하중의 한 종류인데 뭐냐면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이면서 작용점이 같지 않은 두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짝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F예요. 여기 D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쪽 방향에 돌아가는 모멘트가 발생하죠. 이거를 우리가 커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드라이버가 하중을 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스트레이트 바에 P와 P2라는 힘이 양쪽에 작용하고요. 그 거리가 D만큼의 떨어져 있는 짝힘이죠.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런 토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토크는 결국은 이제 짝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짝힘으로 작용하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표현할 때, 화살표 할 때 우리가 벡터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근데 토크는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를 표현해요. 이렇게 되면 이건 토크예요. 힘이 아니고. 방향은 지금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이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용하는 C처럼 이렇게 T2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T1은 뭐냐? 반대죠. T1은 이게 반대로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멘트가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위스트.
비틀림을 여러분들이 토션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혹은 노테이션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 우리가 토션의 정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D 나중에 티너드 튜브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보는 것들은 다 서큘러 반만 볼 거예요. 딴 거 안 봐요. 사각형 단면, 여러 가지 단면 안 봐요. 우리 앞에서 2장에서는, 3장이죠, 지금. 2장에서 여러분들이 액션 로드가 액션 포스가 작용하는 그 멤버 같은 경우는 단면이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그랬지만, 3장에서는 서큘러 반만 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몇 가지 식이 있어요. 그 식들이 다 뭐냐, 서큘러 바일 경우만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3장에 나오는 이 식들,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식들이 있어요. 그 식들은 다 서큘러 바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푸어 쉬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푸어 쉬어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순수 비틀림이죠. 그러니까 비틀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로 우리가 볼 거냐, 푸어 토션 되는 경우에 모든 단면이 뭐냐, 같은 하중 토크 T를 이제 받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 끝단에 여기 T 이렇게 T가 작용하고 있어요. 토크가 이렇게 여기에 끝단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는 거죠. 이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안쪽은 매력들은 다 뭐예요? 그냥 T예요. 똑같아요. 왜? 안 변해, 양쪽 끝이 안 변했으니까 안에도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런 케이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제 인터널 토크 T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서큘러 바라는 거랑 이제 겹치는 건데 뭐냐면, 크로스 섹션이 뭐 does not change in shape이라는 얘기는 뭐냐, 비틀림이 줬을 때 비틀리겠죠? 비틀리는데 이 단면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단면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큘러인 게 그대로 서큘러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뽀뽀해지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서큘러로 남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맞는 게 뭐냐면 서큘러 바만 맞아요. 나머지 것들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 렉탱귤러일 경우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변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한 가지는 뭐냐, 서큘러인 경우에 그대로 서큘러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바의 중간 단면을 봤을 때 이런 면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틀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원래 잘랐을 때 이 면이 그대로 그러니까 플레인이 플레인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내 우리가 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면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형태도 안 찌그러질 뿐만 아니라 이 면도 그대로 뭐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서큘러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큘러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큰 가지 작용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서큘러 그대로 이렇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레디어스가 remain straight라. 그 얘기 뭐냐면 변형 전에 여기에 있던 레디어스가 쭉 비틀림하면은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요만큼 각도가 변하면서 옮긴다는, 그대로 선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남아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뭐냐? 서큘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용어 중에 하나 앵글 오브 트위스트, 비틀린 각이죠. 비틀린 각을 책에서는 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파이라고 정의했고, 이건 뭐냐? 얘가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래서 여기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비틀어요. 비틀면 요 끝에서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이 돌아가는 각도를 우리가 앵글 오브 트위스트 파이라고 정의하고, 이걸 비틀린 각이라고 정의를 해요. 됐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양쪽 끝단에 대해서 뭐예요? 얘는 linearly 바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끝이 0이니까 이 끝이 파이라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형적으로 변한다 라고 일단 우리는 가정했고요. 그래서 푸어 슈어 상태는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푸어 슈어는 뭐냐? 슈어만 작용하는 케이스예요. 슈어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하중이 이런 엘리먼트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노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하는데 푸어 슈어 상태는 다 없어요. 다 없고 뭐만 있냐? 슈어 스트레스만 존재를 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슈어 스트레스 포지티브 방향이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만 있는 상태를 우리가 푸어 슈어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라는 거고요. 됐죠?
노멀 스트레인 없고 푸어 슈어만 있는 그러니까 슈어 스트레인만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푸어 슈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거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비틀린 각 정의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선이 여기 선이 요 선이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원래 변형 전에 이 끝단을 보면요. 변형 전에 여기 원점에서부터 Q까지 요 선이 반지름이 변형 후에도 그대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남아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요 각도가 결국은 파이라는 거. 그리고 파이는 0부터 L까지 뭐예요?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를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앞에 있던 그런 스트레이트, 서큘러 스트레이트 바가 이제 토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작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X만큼의 위치에서도 뭐예요? 토크는 T예요. 그대로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미소 길이 DX라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먼저 ABCD는 이 DX의 요소에서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의 한 위치예요. 그래서 뭐냐? 제일 처음에 A, B, C, D.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직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A, B, C, D. 이런 직사각형이 표면에 있는 거예요. 그려놨어요. 이거를 뭐냐? 토크를 가했어요. 가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죠.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가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B는 AD를 왼쪽으로 고정됐다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BC점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돌아간 거를 우리가 이 사각형에다가 표시를 하면 여기가 B'이고요. 여기가 C'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요런 모양.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각도가 얼마냐 그러면 요 각도가 여기 있는 요 각도가 이게 얼마냐? 미소 길이 dx에 대해서 변했으니까요. 선형적으로 변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d파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요. 쉬어 스트레인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자, 다시 볼게요. 요렇게 되는 엘러먼트에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죠? 이게 파지티브 쉬어 스트레스죠. 그죠? 자, 스트레인 어떻게 작용해요? 스트레인은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근데 그때 스트레인이 어떤 값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쉬어 변형을 했는데 쉬어 스트레스에서 변형을 엘리먼트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쉬어 스트레인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각도였죠. 그죠? 맞죠? 요 감마죠? 요거죠? 요게 쉬어 스트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오른쪽 요 그림에서 자, 뭐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럼 요 그림에서 그러면 쉬어 스트레인이라는 건 어떤 값이에요? 요 값이죠. 요 값이죠. 이게 뭐예요? 감마라는 거예요. 쉬어 스트레인 감마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됐죠? 맞죠? 요게 쉬어 스트레인 값이에요. 요게. 요 각도가.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감마. 근데 요 감마 요 끝에 거를 지금 보시면 단면에서 보시면 서큘러 단면에서 보시면 반지름 R일 때 요 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로라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 있는 거. 그죠? 요 값이죠. 요 값인데 크기만 보면 어디에요? 여기가 가장 크겠죠. 그죠? 가장 크죠. 바깥쪽이. 그래서 여기가 감마 맥스예요. 맥스인데 그래서 감마 맥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책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감마 맥스로 정의했고요. 자, 감마 맥스는 그러면 요 값이니까 요거의 각도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탄젠트 감마는 지금 보시면 AB 길이분의 뭐예요? B의 B'이에요. 맞죠? 정확하게 이 값이죠? 근데 우리가 감마가 매우 작으니까 얘를 뭐예요? 감마로, 얘를 무로 감마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감마 중에 가장 큰 시어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값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마 맥스는 AB분의 B 프라임이라는 거. 됐죠 일단?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저 밑에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요게 B고요. 요게 B 프라임이죠. 그리고 B의 B 프라임 값은 길이는 이건 결국 뭐예요? 반지름이 R이고요. 반지름이 R이고 뭐예요? 요 각도가 뭐라 그랬어요? 요 각도가 D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의 D파이가 뭐예요? B의 B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식과 같이 감마 맥스는 그러니까 AB는 뭐예요? AB는 또 DX죠. 그죠? DX니까 감마 맥스는 뭐예요? DX분의 R의 D파이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요식. 그죠? 스트레인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DX하고 DX분의 D파이에 반지름 R 곱한 거. 그러니까 R의 D파이 DX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걸 요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셨어요. 감마를 구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D5분의 아까 뭐 다시 쓰면요. 감마 맥스는 R 곱하기 DX분의 우리가 D5라 그랬고요. 아이고, D5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의할 건데 책에서 세타를 정의했어요. 세타는 뭐냐? D5의 DX. 파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파이라는 거는 이 전체의 비틀린 각이 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D5의 그러면 DX는 X에 대한 변화율이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해요?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랬으니까 전체 길이 L분의 뭐예요? 파이. 전체 길이 L이고요. 그 다음에 끝단에서의 비틀린 각이 파이니까 그거의 변화율은 전체 길이 L분의 뭐예요?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책에서는 뭐냐? 세타라고 그래갖고 레이트 오브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의 변화율이라고 레이트 오브 체인지 오브 파이. 그러니까 비틀린 각의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책에서는 세타라고 정의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감마 맥스는 R의 d파이 나누기 dx였으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세타 집어넣으면 R의 세타로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푸어 토셔닝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끝단 이 안에 전체가 뭐냐? 그냥 토크가 T로 똑같은 데는 어떤 거냐? 똑같다. 푸어 토션 똑같다 그랬죠. 그죠?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되면 세타 대신에 L분의 파이를 써서 감마 맥스는 R 세타 혹은 R의 L분의 파이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임의 위치 R이 아니고 반지름은 R이에요. 근데 임의 위치 그러니까 로에서의 그러면 스트레인 양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바깥쪽이 감마 맥스라 그랬어요. 요 안에서는 원점에서 어떻게 돼요? 0이겠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감마는 뭐 임의 위치 로에 대한 감마는 뭐냐? 감마 맥스에다가 R분의 로를 하면 돼요. 그죠? 선형적으로 변하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요식이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임의 위치 R, 그러니까 로에서. 반지름 R이 아니고 맥스는 어디냐? 반지름 R.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가장 크고요. 그 안쪽은 위치, 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서큘러 튜브일 경우 안쪽이 R1, 바깥쪽이 R2인 데에서는 뭐냐? 맥시멈은 어디예요? 바깥쪽 R2인 데서 감마 맥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은 어디냐? 요 R1일 때, 요 안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요 왼쪽이 여기가 뭐예요? 맥스.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뭐예요? 미니멈. 됐죠? 그래서 감마 미니멈, 감마 맥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체 솔리드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그럼 결국 뭐냐? 이 가운데가 뭐예요? 감마는 뭐? 0이라는 거예요. 시어 스트레인 변이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 스트레인.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런 토크만을 받는 그 케이스에서는 뭐예요? 안쪽으로 갈수록 스트레인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뭐냐면 가운데에 아무리 있어봐야 요 안에 어떤 재료를 채워 넣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토크 안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토크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샤프트예요. 샤프트가 이렇게 하중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샤프트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샤프트는 솔리드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냐? 이런 튜브예요. 왜 그러냐? 가만 생각해보면 맞죠? 왜? 가운데는 원래 하중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튜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쪼매난 거 있죠? 뭐 드론에 쓰는 쪼매난 모터 같은 경우에는 다 솔리드예요. 왜? 거기 구멍 뚫는 것보다 그냥 솔리드로 만드는 게 더 싸게 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손실이 더 감내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왜 작은 거는 상관없죠. 무게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근데 큰 것들은 샤프터, 예를 들어 샤프터가 2m 된다. 그 안에 1m 필요 잘라내는 거랑 깎아내는 거랑 바깥쪽만 있는 거랑 뭐예요? 무게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샤프트를 우리가 튜브로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것들, 소형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쉬어 스트레인을 구했어요. 감마를. 자, 그러면 쉬어 스트레스는 훅스로에서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밑에 있는 식처럼 뭐 타워는 G의 감마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감마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뭐 쉬어 모듈러스를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타워는 G 감마라는 우리가 타워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감마가 다시 쓰면 감마가 뭐라 그랬냐면 뭐예요? R 세타. 그죠? 그래서 타워 맥스는 G에다가 R 세타 곱하면 되고요. 일단 마찬가지 타워, 이미 위치에서 타워에서는 뭐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로에서의 타워는 뭐 G의 로의 세타겠죠. 혹은 뭐 로의 타워, 그러니까 R분의 로의 뭐예요? 타워 맥스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밑에 있는 요식이 되는 거고요. 사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 밑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면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서 파지티브죠. 파지티브 토크가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파지티브 토크에 의해서 뭐냐? 어떻게 돼요? 요 방향으로 뭐예요? 전단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토크가, 쉬어 스트레스가 이 방향이에요. 토크는 파지티브인데, 쉬어 스트레스는 이거는 뭐예요? 네거티브 쉬어 스트레스예요. 맞죠? 네거티브 쉬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쉬어 스트레스를 구했을 때 이 값은 네거티브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쉬어 스트레스고 스트레인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요 면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면에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거 다 구했고, 이 타워 맥스고, 타워, 이미 위치에 타워 작용하죠. 근데 쉬어 스트레스는 늘 뭐라고 그랬냐면, 요 면에 작용을 하면 뭐예요? 인접한 면에도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면에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거티브 쉬어 스트레스니까, 이쪽 면에서는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파괴에서 보면 뭐냐면 요면에 요렇게도, 그러니까 지금 요 방향 첫 번째 요 방향을 보면 이렇게 해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면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면으로도 찢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 면도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쪽에도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등방성 재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방성 재료는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방향의 디펜던트한 물성치를 가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의 쉬어 스트레스보다 이쪽의 쉬어 스트레스보다 이쪽의 쉬어 스트레스에 이제 허용량이 더 작은 머티리얼이 있다 그러면 이쪽 먼저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벌써 여기는 먼저 깨지죠. 그래서 이쪽 면으로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성 재료일 때는 가능해요. 그죠? 이방성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등방성 제도 말고 이방성 제도일 경우는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션 포뮬러를 한번 구해 볼게요. 토션 포뮬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건데요. 토션 포뮬러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나중에 시험 칠 때 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요거를 이제 유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토크가 지금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단면을 볼게요. 밑에 있는 게 단면이에요. 단면인데 요거의 미소 면적 DA를 볼게요. 요만큼 면적. 여기에 시어 스트레스가 타워만큼 작용을 해요. 반지름이 로 위치고요. 됐죠? 그럼 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은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타워의 DA를 곱하면 되죠. 그럼 이건 포스예요. 이거의 원점에 대한 중심에 대한 모멘트는 거기다가 뭐 곱해줘야 돼요? 로를 곱하면 되죠. 반지름 길이를. 요게 뭐냐? 요 DA라는 면적이 원점에 대한 중심점에 대한 뭐예요? 모멘트 값이에요. 그래서 DM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전체 M은 그럼 이거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뭐 같아야 돼요? 이게 토크하고 같아야 돼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요 DA라는 면적. 자, 그래서 이건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타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타워 맥스에다가 뭐예요? R분의 로라 그랬죠? R은 반지름이고요. 로는 임의 위치에서의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 두 개니까 로 자승에 그 다음에 R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워 맥스 그 다음에 DA가 돼요. 요걸 적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R max는 나오고요. 그러면 요 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식에서 요 식이 되죠. R하고 타워 맥스 나오면 저 상수니까. 그래서 로 자승을 DA를 뭐예요? 전체 면적에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토크인데 그게 토크인데 그러고 보니 뭐 어디서 많이 봤던 값이에요. 요거죠. 로 자승의 DA다. 이게 무슨 값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8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정력화 8장에 뭐 모먼트 오브 이너셔 중에도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죠. IX, IY가 아니고요.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 반지름을 곱한 거죠. 그래서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의를 어떻게 했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IP라고 정의했고요. IX, IY가 아니고 IP라고 그랬고 인테그랄 뭐예요? 면적 적분인데 로 자승의 D. 반지름 곱하기 면적에 대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그것이 뭐냐?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요 두 식에서부터 요 식에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타워 맥스를 구할 수가 있죠. 타워 맥스는 뭐 IP분의 TR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토션 포뮬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타워 맥스는 IP분의 TR로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니죠.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IP는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 T커는 T는 뭐예요? 토크, R은 반지름이에요. 단면의 반지름이 되죠. 됐죠? 자, 솔리드일 경우에 서큘러 솔리드일 경우에 IP는 얼마냐? IP는 32분의 5D의 4승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저도 알고 있는 식,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식이고. 자, 그래서 30분의 5D의 4승을 집어넣어가지고 외워도 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보다는 타워 맥스는 IP분의 TR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잠깐 볼 거예요. 딱 30분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거고요. 11시 55분까지 메일로 조교 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됐죠? 풀어서 여러분들 보내셔야 되고요. 객관식도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객관식이 더 큰 학생들끼리 공유하기가 더 쉬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할 거고요. 이제 우리 그냥 풀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아마 조교 채점을 할 건데요. 단 한 문제 칠 거고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복습 안 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 어디 문제가 나온 건지 제가 만드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책을 찾아서 보셔도 상관없고 솔루션 찾아도 상관없고요. 단 뭐냐, 아까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 화면에 딴 사람들이 옆에서 뭐 도와주는 게 보이거나 의심을 사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뭐예요? 0점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딱 30분, 11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돼요. 자, 문제를 공개를 할 거고요. 시작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 시험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교수님, 네. 혹시 태블릿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예. 종이에 풀어서 해도 되고 태블릿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보내시면 돼요. 근데 풀이가 뭐 똑같은 게 나오거나 거의 진짜 우리가 치팅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거의 똑같은 게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F입니다. 무조건 저기 빵점입니다. 자, 없으면은 시작을 할 거예요. 문제가 어딨냐면 여기 있지. 아까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고요. 11시 55분까지 송부 바이 이메일. 됐죠? 문제 다 보이죠? 보시면은 저기 스트레인 메서드, 그러니까 스트레인 에너지 메서드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델타 H하고 델타 V를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이 트러스 구조물에서 A, B, C, AB하고 BC에 작용하는 여러분들이 포스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델타 AB하고 델타 BC를 그려놨는데 방향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대충은 알 거예요. 그래서 BC가 AB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델타 AB가 아래와 같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변형 위치는 여기에요. 일로 갈 거예요. 이게 B 프라임 위치고요. B 프라임 위치일 건데 B 프라임 위치까지 거리보다 델타 H하고 델타 V, 그러니까 뭐냐면 B점의 수직변이랑 수평변이를 가지고 당연히 B 프라임을 구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구할 필요 없고요. 델타 V하고 델타 H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이것까지 그냥 힌트 줬어요. 피그 2까지. 이것까지 안 줬다간 못 푸는 사람 수두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줬으니까 30분 내에 풀려면 그렇게 뭐 빨리 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야 저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있으면 빨리 하시고요. 없으면 저는 2, 3분 뒤에 사라질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시작하시고요. 55분까지 송부하세요.